화려한 레드카페 바로 옆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극장. 여기는 영화제 옆 풍경을 바라보는 팟캐스트 영화제 옆골목입니다. 오늘은 2026 아카데미 시상식을 미리 점쳐보고 선댄스와 베를린에서 빛난 그 수상작들을 천천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영화제 한 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원년 멤버가 다 모였습니다. 그렇죠? 두 분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몸은 어떠세요? 저는 괜찮아요. 이 바로 전이 갑각류 알레르기였나요? 이슈가 뭐였죠? 모르겠어요, 갑자기 맞아요. 뭐가 일어나가지고 그쵸? 알레르기 때문에.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아 이제 먹는 거 조심하셔야 네. 돼요. 특히나 그죠. 요즘에 또 이제 봄이 오고 있지만 그래도 또 몸 관리가 항상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자주 보려면. 요셉님 네. 잘 지내셨나요? 일하느라 바쁩니다. 왜 피곤해 보이세요? 좋은 의미로 뭐야? 피곤함입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일이 이렇게 피곤해 보여? 잘 되고 있어서. 네. 아 일이 잘 되고 네. 있어서. 네. 아, 또 앞으로 또 모르는 거예요. 또 항상 겁주지 긴장을 마세요. 늘 이제 긴장을 늦추지 않기.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오랜만에 이제 이 원년 멤버랑 다 같이 모이니까 네. 뭔가 좀 감회가 새로워. 어색하고 그러니까. 감회가 새로워. 어색하면 안 되지. 어색해. 근데 감회가 새롭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영화제가 지금 비시즌이기 때문에 밖에서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도 요셉님이 계속 저희 그 소모임에서 그 상영회를 해주셔가지고 네네.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든 만나요. 네네. 한 달에 한 번 상영회 하고 네. 한 달에 한 번씩 이거 녹음하고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씩을 계속 보는 거죠. 이러다 보면 직업이 영화 되겠는데 이거. 그러니까 계속 영화를 봐야 돼요 지금. 그렇죠. 또 오늘은 그 저희가 썬댄스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를 아마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화제를 한번 제가 얘기를 했었고 네.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 결과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또 저희가 작년에도 이걸 했었어요. 아카데미 시상식 맞추기. 그쵸?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 나왔던 영화들은 사실 작년 영화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거의 다 봤던 거고 수입이 되지 않은 영화들 빼고는 거의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썬댄스랑 베를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썬댄스 영화제는 인디 영화라는 좀 시선이 강하고 베를린 영화제는 예술 영화다라는 시선이 좀 강하고 이제 거기 있던 영화들이 보통 전주 영화제에 오게 됩니다. 그렇죠? 올해 그 썬댄스랑 베를린 수상작 보셨어요 한번? 네, 봤죠. 어때요? 올해 기대되는 작품이 좀 있으세요? 네, 일단은 정치적인 영화를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저의 취향에 잘 맞아. 맞는 네. 맞아. 영화들이 많고 왜 이렇게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네. 오히려 그러니까 특히 베를린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뭔가 굉장히 지금 유럽이 대혼란이고 그렇죠. 혼란스럽잖아요. 그쵸. 굉장히 이유에 대한 얘기도 많고. 동훈님 안 들린대요. 안 들릴까요? 아, 네네. 네. 동훈님 자꾸 네. 나를 좋아해. 나를 자꾸 봐. 마이크에 음. 신경 안 쓰고 나만 봐. 자꾸. 그래서 네. 근데 제가 생각한 베를린 영화제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이걸 엄청나게 막 영화제에서 일을 하고 이런 것도 아니지만 네. 베를린 영화제가 조금 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거에 관심 있을 때는 네. 조금 더 이제 본인들의 그런 나라들 이유가 조금 혼란스러울 때 같은 그쵸. 때고 오히려 막 약간 태평성대인 그런 때에는 태평성대 이유 잘 돌아갈 때. 이유 잘 돌아가고 막 복지에 관심 있고 이럴 때는 오히려 그 굉장히 뭐 캔노치나 그쵸. 그런 뭐 복지적인 문제 그쵸. 아니면은 전반적인 그런 웰빙 인권에 대한 인권에 대한 문제들이 많은 그쵸. 느낌이어서 그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랑도 좀 연관성이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게 칸이랑 그런 그쵸. 칸이나 그런 뭐 다른 영화들에서 베네치아의 다른 좀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여기는 그쵸. 오히려 조금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타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베를린은 어쩔 수 없이 약간 정치적인 영화제인 것 같아요. 그게 맞고 자꾸 아니라고 하지만 그 색을 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니스는 좀 더 예술적인 느낌이고 왜냐하면 이게 베니스 영화제가 영화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엔날레랑 같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다른 미술이라든지 다른 예술들에 대한 것들 같이 연결이 돼서 좀 더 예술성이 강하다면 칸은 좀 더 스타성이라든지 아니면 흥행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강하다면 아무래도 베를린은 조금 더 정치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올해가 다 그런 영화들이었고요. 올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게요.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일단 황금곰상 받은 영화랑 네. 은곰상 받은 영화가 전부 튀르키예 출신의 감독이 연출한 내용이고 그니까요. 거기 배우들도 튀르키예 배우들이 이제 중심이 네네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요. 심지어 이제 제가 좀 신업을 보니까 이게 그러면 옛날 영화인가 옛날 배경인가 싶었더니 다 현대 사회가 배경이고 그쵸. 황금곰상 받은 영화는 튀르키예 예술가 부부가 어떤 언론의 탄압이라는 키워드로 그거를 이제 대치하면서 네네. 자기의 예술가의 혼을 불어넣는 영화라고 이렇게 요약되어 있더라고. 네네. 그런 면에서 정치적인 색깔이 좀 느껴지고. 그쵸. 그 베를린 아니 은곰상 영화도 그 튀르키예 사람 어떤 튀르키예 한 시골 마을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예, 네. 거기서 겪는 뭐 공동체 간의 갈등, 음. 혹은 뭐 이제 그 안에서의 정치적인 이런 외부적인 억압이나 뭐 억압 이런, 이런 것들을 아마 표현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네. 확실히 베를린은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성향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그쵸. 네. 이번에 은곰상의 심사위원상이 그 튀르키예 셀베이션이었고, 셀베이션, 네. 그다음에 그 또 하나가 음. 퀴네스라고 해서 치매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사회적인 이야기를 갖고 오더라도 좀 더 좀 무거운 주제들을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베를린이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약간 베를린 영화제가 항상 2월이잖아요. 그 베를린 2월 진짜 춥거든요, 진짜. 바람이 되게 찬 느낌이라서 뭔가 좀 잘 어울려. 차가운 영화들이. 우리 또 베를린 갔다 오신 분이잖아. 아 우리 맞아요. 저 베를린. 기린님이 베를린 영화제 갔다 오신 분이에요. 맞아요. 킬리안 머피 보고 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차가웠고 추웠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 레드카펫 행사도 그랬었고 그 보통 이제 유럽 여행 이제 겨울에 가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항상 하잖아요. 유럽 사람 패딩 안 입는다, 코트 입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은 별로 안 춥다, 서울보다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 온도 자체가 그 낮진 않은데 서울만큼 근데 바람이 너무 찬 칼바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이 좀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이런 영화들과.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 막 스타 캐스팅에 연연했던 그런 작품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좀 신기하다. 뭘 예상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나마 좀 우리가 아는 게 이제 산드라 휠러 배우가 이제 여우주연상 받은 거. 그것도 사실 근데 산드라 휠러도 뭔가 연기파 배우잖아요, 사실. 그쵸. 그래서 좀 네. 어렵다. 그래서 근데 산드라 휠러 작품은 언제나 늘 좋았기 때문에 올해 오지 않을까, 전주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전주가 안 되면 뭐 부산이라도 오지 않을까요? 배우가 오지 않더라도. 네. 그래서 산드라 휠러 심지어 이 영화는 로즈라는 로즈? 영화였는데 이 영화인데 이 영화는 그 이제 남장을 하고 남성 역할로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연기 또 엄청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우주연상이겠죠, 진짜. 그리고 이제 그 감독상이 Everybody Digs Bill Evans라고 해서 빌 에반스 얘기니까 요거는 굳이 껴맞춰 보면 제청 음악 영화제에도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래서 빌 에반스를 우리 피아니스트 빌 에반스 얘기하는 거야? 재즈 피아니스트? 네, 재즈 피아니스트. 네, 그래서 빌 에반스의 공연을 뭐 하면서 보여준다던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극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빌 에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옐로우 레터스 아까 말씀하신 영화가 네, 이제 황금곰상이죠. 황금곰상인데 옐로우 레터스 자체가 원래 그 비자 그 거부당할 때 그 있는 레터스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치 드라마로 본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일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심사위원장이 우리는 영화로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샜던 심지어 빈 벤더스인데 너무 안 어울리지 않아요? 빈 벤더스 정치 빈 얘기하는 거? 벤더스는 정치적이에요. 그러니까요. 다분히 정치적인 근데 사람이고. 이제 정치적으로 영화를 보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는 편하게 정치 얘기를 하겠다라는 역설로 난 들려요. 그런가 봐요,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뭘 얘기하더라도 맞아요. 그거를 좌냐 우냐 이렇게 단정지어서 우리 정치색을 입히지 마라. 그렇게 입히면 우리가 정치 얘기를 더 못하니. 판단해달라는 걸 수도 있고. 그렇지. 그리고 베를린 영화제는 어쨌든 그 주체 자체가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유럽을 이끌고 있는 뭔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세를 말할 수
없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세를 말하고 요거에 그쵸, 대해서 그쵸. 얘기를 하고 또 하나가 저는 재밌었던 게 이 옐로레터스랑 살베이션 이게 네. 두 개 다 튀르키예 얘긴데 그쵸. 튀르키예 위치도 사실 EU에선 되게 재밌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네. 애매하죠, 네. 되게. 왜 그러냐면은 그 거의 이제 계속 EU에 대해서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맞아요. 어떻게 EU에서는 보면은 유럽이야 지금 이렇게 봤던. 충격 반대 같기도 의견이 그쵸, 너무나 그쵸.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크게 지금 작용하는 게 이슬람 국가라는 그쵸. 부분이고 네, 그쵸. 인권에 대한 문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유럽 안에 튀르키예 사람들이 이민을 오거나 살기는 정말 많이 네네, 사는 맞아요, 느낌이에요. 왜냐면 뭐 독일이나 프랑스에도 정말 비율이 그쵸, 높았거든요. 그쵸.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되게 포커싱 되는 시선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주목해 봐야 될 그쵸. 이야기인 것 같긴 해요. 예. 올해 2026년 베를린 영화제에는 배두나 배우가 심사위원 단에 들어가 있는 걸로 네네. 알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아시아 작품들이 경쟁 부분에 올라간 게 없어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 내년 베를린 올해 칸 영화제인가요?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이 박찬욱 감독님. 박찬욱 감독님이 올라갔다는 소식을 네. 최근에 보고선 약간 우와 약간 이런 거 했거든요. 우와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올해 네. 올해 박찬욱 감독님 와 우와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이래.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이게 한국 영화가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그쵸, 드는 그쵸, 게 그쵸. 칸 영화제나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칸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는 정말 딴 세상 얘기인 그쵸, 그쵸, 그런 그쵸. 맞아요. 느낌이었고 근데 이게 바뀐 게 분위기가 바뀐 것 자체가 저는 크게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그럼요. 들어서 네. 너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네. 과거에도 90년대, 80년대, 70년대에도 다 있긴 있었잖아요. 맞아. 사실 임권태 감독님도 가셨었고 그럼요. 있었는데 이게 대중들에게 좀 더 친근해진 건 얼마 안 된 거죠, 사실은. 그리고 한국 영화를 좀 더 이제 이렇게 대중들에게 세계적인 대중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지는 사실상 한 20년 정도? 20-30년 정도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신 분 중에 하나잖아요, 박찬욱 감독님은. 그래서 뭔가 좀 진짜 우와 이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올해 좀 다른 시선으로 근데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우리가 누가 심사위원장이거나 누가 판단을 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의 입맛에 조금 맞는 영화들이 좀 상을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잖아요, 사실. 물론 혼자 하시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제 미적 감각을 좀 열심히 보신다거나 블랙 코미디를 열심히 보신다거나 뭔가 따뜻한 사랑 얘기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아니면 자기랑은 정반대일 수도 있어. 아 그럴까요? 오히려 다른 거에 더 호감을 내가 못하는 분야를 해냈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럴 그 수도 다른 있겠다.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한 시네필이어서 맞아. 예, 그게 또 궁금하긴 맞아요. 해요. 네네. 왜냐면 너무 열심히 영화를 보시는 감독님 중에 하나라. 고전 느낌이 나는 영화들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왜 맞아. 클래식하지. 영자원에 되게 많이 오신다는 맞아. 얘기가 있잖아요. 항상. 영자원에서 한 2번 정도 마주친 적 저도 있어요. 한 3번 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백수일 때 영자원 지방령일 때 와이프분이랑 되게 자주 오시는. 예. 근데 되게 놀라웠던 거는 그 영자원엔 지방령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시네마 아트에 진짜요. 맞아요, 아트 맞아요. 시네마 네. 이런 데는 그놈이 그래서 그놈이다 그 이게 있어요. 누구도 박찬욱 감독님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냥 왔구나. 맞아요. 그 박찬욱 감독의 최근 작품의 평가와는 다르게 박찬욱 감독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내가 볼 때 이미지는 굉장히 그 시네필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우리 있죠. 우리 윈니 세대 시네필로 보이는데 네. 어렸을 때 나는 그 19살 20살 때 박찬욱의 오마주 몽타주라는 책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이쪽 일을 꿈꿔본 적도 있던 사람인지라 그 사람의 영화적인 열정을 나는 좀 간접적으로 체험했다고 느껴. 그래서 영화의 최근의 만족도는 별로 의미보다도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화 인생을 살아오면서 영화를 사랑했던 그 어떤 그 사람의 뭐라 그럴까 스코프 그런 거는 심사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너무 맞아요, 넓으셔서 맞아요. 그거는 정말 동의합니다. 그쵸. 그래서 올해 어떤 느낌일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대돼요. 한국 영화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한국 배우든 한국 감독이든 누군가가 그런 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을 때 느끼는 국뽕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네. 그것도 그쵸? 그렇고 굉장히
여전히 유리천장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있죠, 특히 있죠. 해외 생활이나 뭐 저 맞아요, 같은 경우 맞아요. 출장 많이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여전히 있는데 그런 게 하나하나 깨지는데 굉장히 많은 맞아요. 저는 공헌을 네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쵸, 그쵸, 그쵸. 그 에이시안이 나오는 게 되게 어색했던 영화에서 출연했을 때 굉장히 좀 이질적이었던 시기들이 네네. 있잖아요. 그쵸, 왜냐면 그쵸. 저희는 영화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근데 음. 그게 아니라 정말 요즘은 뭐 브리저튼도 그렇지만 그게 저 요새 브리저튼에 브리저튼 빠져 있거든요. 근데 엄청나던데 진짜. 섹시한 드라마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 짤만 봤어. 아직 나도 못 짤은 봤어. 봤지. 근데 그게 음. 예전이었으면은 너무 이상한 일이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그냥 그게 굉장히 뭔가 에이시안으로서 너무 좀 저는 좋았던 포인트였던 네.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막 굉장히 뭐 보람님도 보람님 그쵸? 네. 네. 기리님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해외 맞아요. 생활을 네. 하시면서 그런 게 많잖아요. 좀 서러운 것들이. 근데 그쵸. 이제 놀스 죽일 거야. 죽일 거야. 맞아요. 저도 되게 막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못 이야기들을 들은 척하고 막 내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맞아요. 뭐 한두 번씩 경험을 다들 해보셨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그 되게 우리가 우리를 알리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떠나서 그 한 방에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게 이제 문화예술에서 해주는 역할이고 아무리 내가 뭐 놀스가 어쩌고 뭐 사우스가 어쩌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 노스는 여전히 노스 그쵸. 저기 북쪽 VIP에 아 진짜 종합나 한번 해야 돼 가서 그냥 He's my father 한번 해야 돼 진짜. 그래서 저는 백주인 경님을 너무 사랑해요. 나도 그럴 걸. 그러니까 맞아요. 마이 파더. 그래. 프레셔도 버튼 하자 이거. 네. 버튼 한번 눌러주자. 좋아요. 그래서 자랑스럽습니다. 그쵸, 박찬욱 그쵸. 감독님. 너무 맞아요. 자랑스럽고 네. 아 진짜 존경스럽네.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역할을 좀 해주시는 분들이 또 어떤 장을 맡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또 영화제에 또 엄청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올라가 주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선댄스 얘기 1월달에 끝나긴 했는데요. 저의 약간 로망이었어요. 선댄스 영화제는. 그래서 늘 가고 싶었고 원래 올해 가는 게 목표였는데 못 갔으나 유타에서 하죠. 유타에서 올해까지 하고 올해까지만? 옮긴대잖아요. 이게 말도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선댄스가 그 1월에 눈이 내리는 곳에서 하는 추운 영화제 이런 그게 좀 있었는데 이런 공식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 계약이 끝났대요. 선댄스와 그 유타 지역과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개최 도시를 얘네가 이제 뭐 딜을 했겠죠. 다른 곳들이랑. 그러다가 이제 콜로라도로 옮겨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콜로라도주의 볼더라는 도시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1월 달에 막 되게 춥고 뭔가 그 진 같은 거 마시고 막 사람들이 막 어떻게 덜덜 떨면서 그렇게 가는 그런 로망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사라졌어요. 하지만 콜로라도도 황량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산이 되게 많고 광활한 자연이 있는 그런 곳이래요. 콜로라도가. 네, 저는 미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콜로라도가 그런 주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약간 제가 꿈꾸는 느낌과 다르더라고요. 저 아직 못 가봤는데 다시 꿈을 꿔야 되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뭔가 좀 슬펐어. 아니 나는 그 여러 고등학생 때 영화 좀 약간 특이한 거 보고 싶으면 영화 막 고르잖아. 네이버에서 네네. 찾는단 말이야. 그러면 옆에 썬댄스 뭐 붙어 있으면 영화 다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 맞아. 약간 걸을 타선이 없는 맞아. 가장 실패 확률이 적은 영화제 중에 하나였던 것 그쵸.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예술 영화나 독립 영화를 표방하면서도 뭔가 관객과의 조우가 잘 되는 느낌의 맞아요. 영화들이 많았던 것 같아. 이게 어느 정도 어렸을 때는 이상하게 좀 썬댄스. 힙한 인디 영화들. 그랬나? 네. 약간 짐자무시 같은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약간 네. 힙했어 영화들이 다. 그래서 어. 포스터에 썬댄스가 붙어 있으면 나쁘지 않은 영화들인데 그렇구나. 무조건 다들 비슷한 생각했구나. 그게 이제 콜로라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좀 콜로라도 안 가봤는데 뭔가 서운해 지금 일단. 이미 난 너무 서운해 지금.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콜로라도 볼더에서 열리는 썬댄스 영화제다 이런 거래요. 그 이제 그 썬댄스가 원래 유타 지역에 엄청 춥고 눈도 많이 오는 지역이어서 거기에 원래 그 겨울에 관광객이 진짜 많대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전에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그 동계올림픽도 했잖아요. 네, 그렇게 엄청 추운 곳에서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그게 이제 영화제까지 이제 그 시에 겹치니까 조금 이게 떨어져서 이제 그 유타 지역에서도 이제 우리는 좀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빠이빠이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이야기를 한번 알려드리면서 올해 이제 수상작들 어떠십니까? 보셨어요? 조세핀? 네, 조세핀. 네, 2개를 받았죠 동시에. 그쵸? 그랑프리 받았고 관객상 받았고요. 예, 네. 2개를 받는 게 사실은 영화가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그쵸. 확실한 레퍼런스인데. 관객상이어서 그래도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신업을 보니까 조금 마음이 벌써 무거워지더라. 그러니까요. 8살 아이의 범죄를 목격한 트라우마에 관한 얘기다. 그쵸, 그쵸, 네, 그쵸. 이렇게 보이네요. 가족의 균열. 벌써 지금 마음이 지금 복잡해 지금. 그리고 이제 보니까 카메라 앵글이나 시선이 8살 아이의 인칭으로 보이는 것 같더라고. 아,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 좀 마음이 벌써 한데 좀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우리가 베를린 영화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어떤 사회 정책인 큰 어떤 매크로적인 담론을 했다면 네. 썬댄스는 뭔가 가족이나 개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개인의 트라우마나 그쵸. 가족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 네네네, 보면 맞아요. 좀 더 좀 더 마이크로하다. 네. 다루는 범위가 그쵸, 그런 그쵸. 느낌이 네네. 드네. 전주랑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조세핀? 너무 잘 어울려요. 그쵸. 네. 그래서 조세핀은 전주에 꼭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그 배급사가 확정됐다고 얼핏 본 것 같아요. 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러면 전주에 오지 않을까. 음. 전주가 좀 잘 어울려 조세핀 확실히. 그런 거가 좀 있는 것 같고. 영화적 재미야 뭐 그런 것도 챙기면서 지금 작품성과 예술성도 가졌다고 보는 게 맞겠지? 그럴 것 같아요. 레퍼런스를 보면. 네, 아무래도 조금 그게 있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하고 다큐멘터리도 좀 흥미롭긴 했어요. 다큐멘터리 그랑프리에 있었던 북극곰 이야기. 뉴슨스 비어.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재밌을 것 같다고. 네, 요즘에 뉴슨스가 성가신 이런 뜻이던데. 네, 골칫거리? 네, 그죠. 북극곰과 대립하는 얘기인가? 북극곰이랑 인간 거주지의 충돌을 충돌. 보여준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비슷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 있어요. 저는 네. 또 다큐멘터리 매니아잖아요. 디즈니 플러스 매니아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제가 말하지 않았었나? 저는 첫 회사가 그거였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런 걸 꿈꾸고 갔었어요. 그 오빠는 어페럴 말고. 아, 네, 아, 그쵸, 그쵸, 그쵸. 맞아요. 그래서 잡지사 있는 그 네, 내셔널 지오그래피.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싶었고 포토그래퍼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엄청 막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좌절이 오지 됐죠. 어떻게 포토그래퍼? 보면. 네. 좀 멋있다 근데 오늘 가죽 자켓과도 잘 어울려. 가서 뜯길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근데 얘네가 이제 그 얼음에 있던 애들이 네. 진화를 한 거예요. 이제 얼음이 아닌 풀밭으로 다 나온 거예요. 북극곰이요? 네. 그럼 북극이 아니잖아. 북극이 하도 얼음이 녹다 보니까 그리고 막 초목 이런 데 있는 데가 살기가 내가 더 편해. 그러니까 뭐 오. 어떻게 보면은 인간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조금 더 아이나 이제 자기의 그 종족 번식에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을 계속 그쵸, 찾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북극곰도 이제 계속 그런 게 도태되다 보니 어. 점점 더 그러니까 그 알래스카 쪽으로 점점 더 내려와가지고 북극곰이 그런 초원이랑 꽃이 막 엄청 피어 있는데 누워 있는 거예요, 다. 귀여워. 근데 그러면 북극에 원래 있던 그런 베어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던 이제 주민들과 정말 충돌할 그쵸, 수밖에 그쵸, 없는 그쵸, 그쵸. 거잖아요. 네. 왜냐면 너무 북극곰이 드글드글한 성가시네. 거야 거기서. 배우들 진짜 어떡하지? 성가시네. 그래서 막 이런 혼종 베어도 생기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거기가 혼종 베어요? 혼종 베어 이제 그 이거 수상작이잖아, 그지? 불곰이랑 그 북극곰이랑의 혼종 그런 것도 막 생기고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게 북극곰은 더 이상 북극곰이 아닐 수 있다. 상상하고 폴라베어가 있을 수 아니라 그래서 이게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묘사한 다큐라고 해서 약간 어떤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이런 내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북극곰이 코카콜라가 잘못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러지 사실 굉장히 사람을 살았고 찢잖아요. 네, 굉장히 무섭다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다큐는 없잖아요, 사실.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살벌한 다큐. 네, 살벌한 다큐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얼음이 없어지고 있다는 건 이미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이제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인간과 함께 그거를 볼 수 있다는 게 좀 생각할 여지도 많을 것 같고 또 다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이거 좀 기대가 되는 다큐인 것 같아요. 그더 레이크라는 작품도 있던데 보니까 수상은 안 한 것 같은데 네. 솔트레이크에 관한 네. 그 공동체들이 솔트레이크의 위기를 대응하는 환경 영화래. 그래서 보면은 진짜 환경 관련된 이슈가 좀 그쵸. 유독 이 그 출판 중에 있네. 그쵸. 음. 환경, 뭐 음. 노동, 뭐 이런 것들, 뭐 정체성, 뭐 이런 키워드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그런 뭐 다큐 프로젝트가 되게 맞아요. 많은 이번에 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히. 투월드 마운틴. 네, 맞아요. 그것도 좀 있고 해서 좀 뭔가 좀 더 저는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되게 좀 마이크로한 영화제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혹은 이 도시 안에서 어떤 시선을 보여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 조금 더 의외로 이제 지역적인 미국 예외주의 관련된 영화들은 오히려 없어. 썬댄스 같은 데는. 그쵸.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개인에 집중하는 느낌이에요. 확실히. 근데 그런 게 되게 재밌지 않아요? 미국만큼 환경에 대해 관심이 없는 나라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근데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없어진 걸 수도 있다. 그래요. 모르겠어. 근데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재미난 네. 네. 과거에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최근에 갈수록 더 이 새끼 저는 거기 미국에서 분리수거만 잘해줘도 굉장히 이 세계가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분리수거에 했거든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 한국의 분리수거에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됐어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 혼날 것 같아. 진짜였어요. 혼날 것 같아. 저만큼 네. 분리수거 대충 한 애가 없어서 그래서 분리수거장 안 가잖아요. 그래. 분리수거장 안 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에 이제 이거 방송하기 전에 썬댄스 영화제 이제 그 리스트를 이렇게 쭉 봤을 때 그래도 좀 기대했던 작품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인바이트 같은 거. 인바이트. 인바이트 같은 경우 배우들? 그래도 배우들이 좀 괜찮아서 좀 재밌지 않을까. 그 인바이트 같은 경우는 A24에서 그게 제가 검색하다가 나왔는데 A24에서 그 영화를 배급으로 1천억 달러에서 1천만 달러? 1,000만 달러에 샀다고 이제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금액도 나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1천억 1천만 원이면 달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만 원이면 얼마죠? 완전 다른 얘기 아니에요? 뒤에 단위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한 100억 넘게였던 것 같은 기억이니까 1천만 달러였던 게 1천만 달러? 있죠? 네. 그렇겠죠. 그래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세스 로건 나오고 뭐 그 영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살려면 한 100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140억 정도 되겠죠? 140억 있으면 이런 영화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 140억 언제 벌지 모르는 이런 고민들을 살짝 그걸 보면서 영화를 사고 싶었나 봐요. 언젠가 나도 썬댄스 가서 영화 사와야지. 진짜. 괜찮죠? 멋있죠? 네. 꿈을 꿀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장르 코미디들이 좀 장르 영화들, 코미디 영화들이 좀 잘 팔렸다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힙한 인디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뭔가 기대를 딱히 안 했는데 보고 나니까 되게 재밌는 그런 영화들이 썬댄스에서 항상 많이 나오거든요. 되게. 그리고 좀 진짜 힙한 것 같아요. 약간 예상치 못한 영화들이 썬댄스에 나오는 느낌. 베일리 하버드도 썬댄스였을 거예요. 제가 그래요? 기린이 평가를 아주 날카롭게 해준 영화인데 저는 그 보고 나서 바로 직후에 이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 그 분노감을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 영화 괜찮다는데 주변에서? 그러니까 약간 뒷정수 맞은 느낌이라니까요, 진짜. 에? 이거 에? 그때 컨디션이 좀 안 좋았던 거 아니야? 아니에요. 밥도 잘 먹고 갔단 말이에요. 에?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애라는 포인트가 내용이 별로였다기보다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벙찌게 만드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그들이요? 그가 의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타폰가 봐. 그런가 봐. 진짜 버드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진짜 약간.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일반적인 시선과 상식에서 벗어나는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게 선댄스 같아요. 그걸 만나고 싶어요. 저는 요즘에 그냥 사실 신업 음. 보면은 이 영화는 이렇겠구나라는 전주 가야 돼. 느낌이어서 솔직히 엄청나게 막 끌렸던 거는 저는 솔직히 많진 않거든요. 네네. 네, 오히려 인더 블링크 오브 그래, 그게 그거잖아요. 좀 토이스토리 보고 싶었어요. 감독. 네. 그래서 왜냐면은 네. 어쨌든 과학이랑 음. 제가 그냥 찾아봤었던 때 약간 애프터양 같을 확률이 높다라는 음. 부분으로 큐레이션 해줘서 조금 궁금해요. 그러니까 토이스토리 감독이 사실 다 애니메이션만 했던 감독인데 처음으로 실사영화를 만든 영화거든요, 이게. The Blink of Eye가.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한 공간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해서 사실 뭐 열어봐야 아는 거긴 한데 창의적일 것 같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뭔가 좀 힙하고 생각을 좀 뛰어넘는 영화들이 나올 것 같아서 좀 이번 전주의 큐레이션을 좀 기대하게 되는 네 그런 난 영화였던 사실 것 같습니다. 썬댄스라는 단어가 왜 내 마음속에 아직도 설레게 남아있냐면 난 사실 메멘토 때문인데 아, 2001년도에 썬댄스 영화제 각본상으로 기억하면 맞을 거야. 네. 나는 그 메멘토라는 영화가 되게 충격적이고 지금도 그 영화가 해석이 살아 숨쉬어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나는 좋은 영화라 생각하거든. 그럼요. 너무 멋진 어. 영화죠. 근데 거기서 수상이 이렇게 딱 하나야. 그 거장의 데뷔작이면서 썬댄스 영화제 각본상. 그냥 그 한 줄만 있는 레퍼런스 영화거든. 그래서 그 영화를 난 너무 좋게 봤기 때문에 썬댄스란 영화제에 대해서 아직도 굉장히 이제 뭔가 그죠. 그 작품 보는 눈이 있다. 어떤 새로운 어. 어떤 그런 영화적인 걸 제시할 것 같은 그러면서도 관객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그쵸, 만들 것 그쵸, 같아. 왠지. 늘 그런 느낌이야.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영화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그게 확실히 뭔가 약간 음. 시작에 가까운 약간 맞아요. 다른 유수의 영화제들은 음.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른 특히 뭐 리즈 시절에 그쵸, 그쵸, 그쵸. 오른 그런 유명한 뭔가 영화제라고 하면은 네. 썬댄스 영화제 같은 경우는 뭔가 그 나만 알고 있었던 인디 영화 약간 아니면 맞아요. 내가 주목하고 있었던 역시 나야 막 네네. 약간 이런 나의 안무 막 이런 거 역시 나야.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어서 조금 발굴하게 되는 그런 좀 설렘이 그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올해도 이 영화제의 수상작들이든 아니면 영화제에서 관심을 받았던 작품들 이 분명히 이제 한국의 어떤 영화제들을 만날 수 있을 거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이제 올해 좀 돌 영화들을 좀 볼 수 있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